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자칫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해 코로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네,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도 심상치 않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지난주까지 그 평균 환자가 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오늘 이제 2,000명 넘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월요일 확진자도 최근 들어 다시 이제 월요일 확진자로서는 최고 수치를 또 했었고, 오늘도 지금 이제 1,660명 발생해서 아마 내일도 2,000명이 넘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다시 확진자가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좀 상황이 좀 이게 데자뷰가 되는 게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이제 휴가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수도권 늘었다가 휴가철 이후에 비수도권이 늘어난 상황이 돼서 지금의 상황이 추석 연휴 이후에 또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자,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됩니다. 우리 방역 시스템으로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추석 때도 지금 이제 그런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추석 상황 이후에 악화가 되면 안 되는데, 현재 중환자실이 이제 1,000여 개까지 확충이 되긴 했지만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하기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서면 중환자 의료 체계가 한 2주 안에 상당히 이제 버거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되더라도 절대로 확진자 숫자가 2,500명 넘어서는 그런 이제 폭발적인 증가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마스크를 벗고 그냥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하자는 뜻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해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적절한지, 전제 조건은 분명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단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예방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의 2차 접종 완료 정도뿐만 아니라 더 높은 예방 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한 점진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확진자의 범위나 중환자의 범위가 줄어들면 그거에 맞게 조금씩 거리두기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중환자의 범위 또는 확진자의 범위가 이제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아주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완화를 시작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런 완화에 대한 강한 사인을 준다든지 완화를 급하게 내리게 되면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사망자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질서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은 원활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1차, 2차 백신 접종의 간격을 6주에서 다시 4주로 재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지금은 1차 접종 숫자를 이제 추석 전에 3,600만 명을 도달할 만큼의 백신 물량은 충분히 도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6주 정도로 밀려져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잔여 백신이 어느 정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까지 당기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수급 상황이 안정이 되면 추석 이후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그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줄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순차적인 이제 기간 단축들을 필요할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팔면서 구입해 쓰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게 오남용되면서 오히려 방역에 허점을 만들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철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을 내놓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협의 이번 결정은 아주 반가운 이야기로 좀 들리고요. 왜냐하면 자가검사 키트의 이제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위험성이 많아서 확진이 될 만한 사람이 검사상에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진이 됐는데 본인이 입원하거나 입소되는 것을 꺼려서 그걸 보고하지 않거나 선별진료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자가검사 키트 허가는 식약처에서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의 인력 문제도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한 사람당 환자 수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도저히 지금은 감당을 못하겠다. 인력 충원을 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지금 코로나 병동뿐만 아니라 중환자나 일반 병동도 간호사 한 명이 보는 환자 수가 많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간호사 인력이 전국적으로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간호 인력이 몰리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간호사 인력이 공동화 생기는 현상들이 발견돼서 만약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급격하게 올려놓게 되면 수도권 중심으로 인력이 다시 재편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지방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인력 확충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게끔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